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효소 다이어트의 정체입니다. 효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효소 다이어트라는 게 이렇게 뭐 신빙성 있는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다 이거를 갖다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이런 정보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게 뭔가?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요, 효소 다이어트는 약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걸 갖다가 건강 이제 다 검증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걸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효소 다이어트는 식품입니다. 그냥 식품이 뭐 그런 다이어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네, 일단 효소 다이어트는 그런 겁니다. 효소 다이어트를 이용하려면은 효소 이건 또 뭔가? 네, 이거부터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실 그 효소라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요, 내 위에서 그 효소가 분비되잖아요. 그 소화 효소가 바로 또 효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몸 안에 다른 그 대사에도 효소가 작용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거랑 똑같은 효소입니다. 내 위하고 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근데 그 효소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효소의 그 효자가 효모, 발효, 그거 같은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소란 말은 효모에 있는 요소, 그게 줄여서 효소입니다. 네, 그렇게 사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효모는 또 뭐냐? 네, 효모부터 아셔야 되겠죠. 효모는 진균, 이게 말이 어렵나요? 네, 그럼 진균을 또 설명하려니까 일단 생물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사람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것, 이거는 이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네, 이건 식물이라고 하죠.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사실은 훨씬 많고 양도 많습니다. 질량도 더 많고요. 그 지구 전체를 합친다면은 미생물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균 잘 아시죠? 바이러스 잘 아시죠? 진균이 그 다음입니다. 이 진균의 다른 말은 곰팡이입니다. 네, 곰팡이 중에 효모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균에 곰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무종균, 이것도 곰팡이입니다. 네, 이게 진균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균입니다. 요게 조금 경계가 모호한데요. 식물 중에 왜 버섯이 있잖아요. 버섯. 네, 이것도 사실은 진균입니다. 근데 이게 진균이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데 진균 중에서 어떤 종류가 버섯을 만드는데 그건 눈에 보일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은 효모가 만들어내는 요소가 효소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효모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진균이니까 뭐 세균이 먹고 살듯이 바이러스가 먹고 살듯이 뭐 우리 사람이 먹고 살듯이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양분을 분해해야 네, 몸에 섭취할 수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위에다가 음식을 넣으면은 소화효소로 분해를 해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 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해야 내가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효모도 분해를 해야 영양분을 분해를 해야 내 몸에 효모의 몸으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분비하는 게 효모가 내는 효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효소냐? 그러니까 이제 효모 주위에 뭐가 있겠어요? 대개는 이제 탄수화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 있거나.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러니까 효모라는 미생물이 분비할 따름이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비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러니까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아밀라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체 내에는 또 지방 분해 효소도 있어요. 이걸 리파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효소는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효모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 효모가 하는 역할을 발효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효도 효자가 들어가는 거죠. 다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를 하고 효소가 음식물을 갖다가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생기죠. 원래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 생깁니다. 그거를 일부가 효모 또는 미생물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식을 해요. 그걸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효식품에는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부산물도 있고 증식된 그 미생물 자체도 있습니다. 그게 효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균인 경우에는 유산균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을 발효식품이라는데요. 예로 아주 비근한 예로 누룩. 네, 누룩은 이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 쓰잖아요. 네, 누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네, 그래서 누룩은 처음에는 누룩을 넣으면은요, 처음에는 초산균이 나와. 이건 세균이거든요. 그럼 이 초산균이 초산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잡균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누룩균, 이건 진균입니다. 진균이 뭐 술집기라 그러죠. 하여튼 뭐 쌀이나 뭐 곡식이나 이걸 분해해가지고 여기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효모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뭘 만드느냐? 효모는 주된 게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빵 만들 때 효모 넣잖아요. 왜 넣는지 아세요? 빵을 이산화탄소를 해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요.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먹기가 부드럽죠. 떡에도요, 바람떡이라고 있어요. 바람떡. 네, 거기도 똑같이 효모를 넣습니다. 네, 또는 가성소다를 넣나요? 하여튼 그런 걸 넣으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부풀려져가지고 먹기가 쉬워지죠. 이게 이제 효모입니다. 요구르트 비슷합니다. 요구르트는 그런데 진균이 아니고 젖산균 또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고서 배양을 하면 유산균도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큼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요구르트죠. 근데 요구르트 자체는 시큼해요. 그래서 네, 시큼하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시큼한데 이제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 보면 되게 달콤하잖아요. 그거는 설탕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달콤한 거죠. 생물이 부패하는 것도 다 세균의 작용입니다. 세균 또는 이런 진균의 작용이거든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냐? 발효는 인체에 유익한 것, 부패는 인체에 해가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류한 거죠. 자, 이 효소에 대한 설명, 효모에 대한 설명 갖다 굉장히 장황하게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효소 다이어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다이어트를 이렇게 사보시면은요, 시판되는 효소 사보시면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다르기도 하지만은 되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효소 원액, 하나는 효소 분말. 그러니까 효소 원액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과일이 됐던 무슨 산야초가 됐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섞어서 효모균을 넣으면 이제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체는 다 놔두고요. 거기서 생성된 액체만 끌어낸 것, 이게 이제 효소 원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들었냐? 효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효모가 만든 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재료가 갖고 있었던 그 재료 맛도 있고, 그래서 이 효소 원액은 맛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효소 분말입니다. 이건 효소 분말에 효소 원액에다가 2차적으로 뭘 첨가를 해요. 뭘 첨가를 하냐면은 섬유질을 첨가를 합니다. 근데 효모가 그런 걸 만들진 않고요. 어떤 방법이 섬유질을 첨가하거든요. 어떤 제품은요, 섬유질 플러스 아미노산 또는 단백질 분말을 첨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의 주된 성분은 섬유질 또는 아미노산, 그게 분말이에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요. 섬유질이 배부름 느끼게 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배부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주된 성분이죠. 이런 효소 다이어트를 가지고 어떻게 감량을 하느냐? 대개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방법을 들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1주는 금식 또는 절식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 2주는 보식기, 이걸 뭐 또 좀 나누기도 합니다. 또 앞에다가 감식기라는 걸 두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식 또는 절식기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 원액 또는 효소 분말만 섭취하게 합니다. 뭐 약간의 뭐 사과 반쪽 이렇게 섭취하게 하는 경우도 맛을 위해서 있는데요. 거의 섭취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또는 절식기라고 합니다. 그 일주일 정도 합니다. 왜 일주일밖에 안 할까요? 그 이상 못해요. 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을 한 다음에 2주 동안의 보식기로 갑니다. 그 보식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뭐 원액과 효소 분말을 먹는데요. 대신 첫 주에는 점심만 반 정도 먹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그 점심도 그냥 평소 먹던 내가 평소 먹던 그 음식이 아니고요. 채식이라든지 아니면 고단백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이나 수프 같은 이렇게 자극성이 없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적은 양을 첫 주에 점심만 먹게 하죠. 둘째 주는요, 그러니까 보식기의 둘째 주는 첫 주에서요, 이 횟수만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먹으라는 그 음식의 횟수를 갖다가 아침, 점심 2끼로 늘리고 효소 원액하고 효소 분말을 먹는 거는 저녁에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주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게 효소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이런 성분과 이런 방법으로 효소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심리 효과와 몸에 미치는 효과, 즉 생리 효과가 있는데요. 심리 효과는 믿어야만 됩니다. 네, 믿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믿어야만 되는 심리 효과는 뭘까요? 효소가 몸에 좋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실제로요, 효소 그 자체는요, 네, 몸에 들어가면은 효소 그 자체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모도 같이 이제 먹게 되잖아요. 효모는 뭐 주로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우리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효소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효모도 분해를 해서 내 몸이 흡수를 해버립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믿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효소가 디톡스를 한다 또는 해독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전혀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도대체 독소라는 게 뭐냐? 뭐를 해독한다는 거냐? 네, 정확한 게 없어요. 뭘 해독해요? 효소가 뭘 해독할 수 있어? 음식물을 갖다가 분해하는 게 효소인데 무슨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섬유질을 먹으니까 배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변을 갖다가 제거한다, 변비를 좋게 한다.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해독작용은 아닌 거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명현 반응이다. 이건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먹을 때도 이런 얘기가 꼭 나오는데요. 어떤 뭔가가 느끼지 않았던 새로운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되지 않았던, 그러면 그게 이제 명형 반응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금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효소 원액과 효소 분말 먹는데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 금식하지 않는 다이어트다. 네, 사실은 금식이죠. 절식이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가 몸을 해치는데 다이어트가 몸을 해치는데 그 다이어트가 몸을 해치는 부작용을 갖다가 줄인다. 효소 다이어트는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믿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효과죠. 진짜 몸에 미치는 생리 효과는 뭐냐? 먹을 때 맛이 약간 있어요. 그 맛이 내 먹고 싶음을 약간 중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섬유질이나 또는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부름은 있겠죠. 이거야말로 진짜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섬유질에 따라서 배변에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진짜 생리 효과죠. 그러면 감량 효과는 뭐냐? 그러니까 효소 또는 효모가 나를 감량시키느냐? 그건 정말 언뜻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효소가 지방질을 분해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오히려. 네, 원래 내 몸에서 하는 게 몸에 들어온 지방질을 분해해서 내가 흡수하는 거니까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효소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는 효소가 아니고요. 금식과 절식입니다. 내가 덜 먹으니까
원래 감량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내가 쓰는 양보다 덜 먹으면은요, 뭐 감량되게 돼 있고요. 쓰는 양보다 더 먹으면은 증량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먹게 하는 방법으로 효소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그 첫 주 있잖아요. 금식 또는 절식한다고 할 때, 그때는 뭐 거의 500칼로리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채식이라든지 고단백식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극성 없는 음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보다는 반드시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덜 먹기 때문에 감량이 일어나는 거지, 효소 때문에 감량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약과도 비슷합니다. 한약 다이어트도 이제 비슷하게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덜 먹게 됩니다. 결국은 절식에 의해서 덜 먹어서 감량이 되는 거지, 한약 때문에 한약의 효과도 일부 있겠죠. 근데 한약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효소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게 식욕 억제라는 거거든요. 결국 안 먹은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은 거거든요. 먹고 싶은 걸 참고 이 효소 원액 또는 효소 분말의 맛으로 대신한 거거든요. 네, 이게 식욕 억제고요. 두 번째는요, 이 효소 다이어트로는 감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맥시멈 5kg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식욕 억제를 이제 1주 또는 3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요? 네, 나중에는 다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갈 때요, 내가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정말, 근데 계속 억제가 되잖아요. 주의라는 게 뭐냐면 억제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효소 다이어트로 맥시멈 감량할 수 있는 게 5kg인데요. 그래서 맥시멈 하고 다음에 이제 또 할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뺐으니까 또 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다시 찝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더라도, 정말 뺐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5kg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빼서 내가 그걸로 성공했다고 해도 5kg고요.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뺐다고 하더라도 5kg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걸 갖다가 계속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드시는 분들은 왜 그걸 드시느냐? 이게 그러니까 살이 다시 찔까봐.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고요, 찌우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소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는 맥시멈 5kg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더 많이 뺐다는 그 사례들은 뭐냐? 네, 이거는 모든 다이어트를 어떤 유행하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일일 일식이라든지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보면 항상 사례가 나옵니다. 또 하여튼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있잖아요. 항상 사례가 나오죠. 근데 항상 그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래서 그 몇 사람의 사례고요. 대부분은 제자리예요. 하나만 한 거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상당히 많은 수가, 극소수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그거를 했을 때보다도, 하기 전보다도 더 찌는 거죠.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효소 다이어트를 이용하면 안 되는 사람. 네, 첫 번째. 내가 이미 뭘로 힘들잖아요. 내가 일에 힘들고, 관계에 힘들고, 일상에 힘들고, 뭐에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에 끝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3일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효소 다이어트를 해도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식탐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폭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요, 바로 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하게 효소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하고 나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반드시 요요가 오고요, 사실은 더 찝니다. 하기 전보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내가 매일 운동을 해. 네, 그리고 한 5kg 정도 빼고 싶어. 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모든 선택의 근본은요, 그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입니다. 효소 다이어트, 오늘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까?